기업의 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냐면요.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입과 한 사람 투입했을 때, 뭐 이제 고용했을 때죠. 투입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코로나가 조금 뭐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뭐 호플리 종식이 되면 이제 여러분 또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텐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시간 더 만나서 뭐 남자친구 한 시간 더 만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한 시간 더 만났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뭐 데이트 비용도 들 것이고,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었으면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다른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사실 포기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비용을 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추가로, 그 다음에 만남을 통해서 내가 추가로 포기해야 되는 거 혹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만남을 가졌을 때 추가로 얻는 것이 더 크다면 한 시간 더 만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만 헤어지는 거죠. 내일 또 만나거나 아니면 뭐 며칠 뒤에 다시 만나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로직에 되게 익숙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매우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모든 의사결정을 이렇게 계산하듯이 하진 않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 편익이라고 하는 것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코스트라고 하는 비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경제학의 이제 바럼 라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직면하더라도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경제학만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엔 정치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뭐 사회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다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측면도 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혹은 한 시간 더 투입했을 때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수입, 그것과 이제 한 사람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해서 만일 추가로 얻는 수입이 더 크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바버샵의 예를 교과서에서 들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동네도 이발소가 네, 하나밖에 없는, 이발소가 몇 개 있었는데 이발소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교과서에서도 바버샵 얘기를 해서 뭐 그냥 헤어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헤어샵인데 예, 뭐 헤어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헤어샵에서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 헤어드레서라고 헤어 스타일리스트나 뭐 헤어드레서라고 부르겠습니다. 헤어드레서의 시간당 웨이지는 15달러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헤어샵을 운영하는 원장님이고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 한 명을 추가로 고용을 하게 되면 뭐 시간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분한테 한 시간에 15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업계에 업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현 급여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헤어샵에 지금 한 사람의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한 분의 스타일리스트로 인해서 제가 얻는 수입이 시간당 25달러입니다. 계속해서 손님들이 뭐 머리하러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뷰티 관련해서 손님들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우리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한 시간에 25달러의 수입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만일 제가 한 사람을 더, 우리 선생님 한 분을 더 추가로 고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시간에 두 번째 헤어드레서에게는 이제 마찬가지로 15불에 시간당 15불의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오시면 저한테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냐면 20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을 가져다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헤어샵이 뭐 비즈니스가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헤어샵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선생님 두 분은 앉아서 뭐 스마트폰을 하신다든가, 뭐 담소를 나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바쁠 때는 두 분이 함께 일을 하니까 수입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헤어드레서의 추가적인 수입은 $20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가져다 주는 추가적인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헤어드레서를 제가 만약에 하이어를 하게 되면 뭐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헤어샵에 항상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 명의 스타일리스트가 만약에 있다면 세 번째 사람은 시간당 $10의 수입을 저한테 가져다 주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추가로 왔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업을 해보면 이런 샵을 운영해 보면 이제 경험적으로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시간당 얼마의 수입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며칠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가 충분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실제 상황에 접목시키기에는 쉽진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헤어샵 운영의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정도의 직관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헤어드레서를 한 사람 더 고용할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TV에 나와서 여러 이제 식당들 컨설팅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계산이 바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하루에 매출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하루에 뭐 손님이 어느 정도 찾아오는지, 그러면 식당에서 몇 명의 스태프를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계산 바로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헤어드레서를 고용할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추가적인 수입은 $25고요. 자, 제가 급여를 $15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넷 그러니까 이윤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하게 발생하는 이윤은 바로 $10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를 얻게 됩니다. 헤어드레서가 $25의 수입을 얻고 제가 $15의 웨이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무슨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혹시라도 열펌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제가 헤어샵에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사실 리스 사용료도 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재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염색값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얻는 이익은 시간당 $10가 되고요. 만약에 한 사람을 더 투입하게 되면 두 번째 헤어드레서는 $20만큼의 추가적인 수입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가 웨이지를 $15만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 $5만큼의 추가적인 이윤을 저한테 가져다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헤어드레서를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자가 발생하겠죠. $10의 수입을 저한테 가져다 주지만 세 번째 헤어드레서에게는 $15의 웨이지를 제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헤어드레서를 제가 하이어할 경우에는 그때는 마이너스 이윤, 마이너스 프로핏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헤어드레서까지만 고용을 하고 세 번째 헤어드레서로 가면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어샵 원장님은 두 명의 헤어드레서를 고용하는 것이 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헤어샵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